와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인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행상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400억 원대 업체를 키워낸 이영석 대표는 장사의 신으로까지 불리면서 이 씨의 성공담을 소재로 한 뮤지컬과 드라마까지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의 뒤에는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또 금품 상납까지 요구하는 도를 넘는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 야채 가게는 가맹점을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다릅니다. 외부 모집이 아닌 본사 직원들 가운데 선발을 해서 가맹점 점주가 되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본사에서 오픈하는 비용을 대줘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움 많이 받기 때문에 신봉하는 수준이죠. 뭐. 가맹점 차릴 때 드는 월세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같은 목돈을 본사가 우선 대주고 가맹점주가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본사에 비해서 가맹 사업자가 여류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구조적으로 여류한 위치일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금품 상납 요구가 이어져도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게 전직 점주들의 얘기입니다. 단톡방에 나 이거 사줄 사람 해가지고 사진이랑 같이 올라가는 선착순이죠.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이 사주기까지 살까. 이영석 대표는 해당 점주가 먼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비용의 반을 보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생일 전날엔 잊지 말고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라고 본사가 공지를 띄우기도 했고 스승의 날엔 이 대표가 직접 점주들 채팅방에서 찾아도 오고 선물도 준 점장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떼더니 감사하단 말 한마디 안 한 점주들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욕설은 2주에 한 번 열리는 가맹점주 교육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점장들 교육하는 주간에 그런 걸 들어보죠. 진짜로 쌍욕에서 개 너는 부모된 자격도 없는 진짜 막 너무 심하더라고. 그 창피함 너무 창피했어 그때 진짜. 심지어 이영석 대표가 영업 자세를 강조하겠다면서 교육 중에 점주의 따귀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 똥개야 진돗개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진돗개입니다. 그랬더니 비싸대기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너 똥개야 진돗개야? 진돗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때리고 나서 위축되겠죠. 따귀를 때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다 짜고 네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형이 너 잘하는 거 알지? 나쁜 쪽으로 몰려면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쁜 겁니다 아마. 전직 점주들은 이 외에도 똥개 교육이라는 유료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500만 원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는 무료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맹점을 내주는 방식이라면 가맹비를 사전에 받는 행위여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이제 주인이 그 독립을 시켜주는 잘만 운영이 된다면은 그 권장할 만한 시스템인데 이제 이게 가맹사업 외피를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영석 대표는 오늘 자신의 잘못은 모두 반성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현직 점주들은 자신들은 갑질이라 느끼지 않았다며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갑질 도마에 올랐는데요. 행상으로 시작해서 총각내 야채가게를 창업해서 성공 신화로 불렸던 인물이어서 그 충격이 더 큰 상황입니다. 총각내 야채가게를 운영했던 점주에게 직접 그간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익명의 음성 변조를 연결하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총각내 야채가게를 직접 운영하셨던 분이죠? 네, 꽤 오랜 기간 운영했었죠. 네, 얼마 동안 운영하셨던 겁니까? 24에서부터 그날 때까지 10년은 좋게 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건가요? 본사에서는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자금 사정도 부족하고 해서 미뤄오다가 중흥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출점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알았다. 그럼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 와중에 너희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본사 하나 더 매장을 출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출점을 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10년 동안 하셨는데 뭐 이런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 다른 점포를 낸다 이런 상황을 받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처음부터 얘기가 뭐 인테리어를 하고 괜찮은 매장이 돼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하라고 해놓고선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출점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그냥 출점을 했고요. 저희도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요. 뭐 마음도 상하고 총각내랑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회의도 많이 들고 해서 저는 어쨌든 간판을 내렸습니다.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얘기를 다 겪으셨던 건가요? 예, 뭐 저는 다 봤죠. 뭐 지금 따기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말한 것처럼 뭐 짜고 치는 플레이다. 그거를 짜고 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뺨을 왜 때리나요? 그게 뭐 똥개 교육이라는 건데 똥개냐 진돗개냐. 진돗개는 아주 품종이 좋고 우수한 사람이고 똥개는 너희들이 다 총각들이 대부분 똥개라는 거죠. 출신도 그렇고 뭐 마인드도 그렇고. 그런데 진돗개 마인드를 가져야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너가 똥개냐 진돗개냐고 물어보면 일단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똥개니까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을 안 하니까 이제 뭐 한 대 때린 거고 또 물어봐서 똥개가 아니고 진돗개입니다 하니까 이제 또 한 대 때린 거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짜고 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랑 같이 하는 직원들 다들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그 대표를 쳐다보지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싫은 거죠. 그런 연출 자체가. 예. 정말 얼굴을 마주보기도 힘들 정도로 싫다. 예, 그렇군요. 또 스쿠터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나 이거 사줄 사람 하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있었습니까? 이런 요구가? 네, 뭐 그거는 뭐 그냥 사실이니까 뭐 말씀드립니다만 뭐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사진을 올려서 나 이거 사줄 사람 하면 단톡방에 이제 점장들 중에는 아니면 뭐 총각들 중에서도 선착순이라고 거기서 한 것처럼 경쟁 다투어서 먼저 손을 들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걸 사주고 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돗개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넌 참 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사에서 이렇게 스쿠터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는 상황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사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스쿠터를 사주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사주면 그게 뭐 500만 원짜리든 뭐 얼마짜리든 이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애는 참 뭐 마인드도 괜찮고 괜찮은 애다. 그럼 키워주자. 뭐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뭐 대표가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저희 뭐 이 총각내라는 가게 특성상 1차 식품 생로를 취급하는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가락시장에 이렇게 나오면 그 복숭아가 다 맛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맛있는 건 한정돼 있죠. 근데 그 맛있는 걸 한정돼 있는 거를 총각내가 또 다 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각내 산 것 중에서도 좋은 품질 있고 조금 떨어지는 품질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는 완전히 본사 마음인 거죠. 싸고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단톡방에 있는 점주들이 뭐랄까요, 소위 그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이런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던 건가요? 어떤 점을 하나 살리고 죽이는 데 있어서 거기 뭐 요새 그 신문에 나온 톡 중에 뭐 참 쓰레기다 이거 말고도 너희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단톡방에다가.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생물 물건 특성상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매자한테 야 너 어느 점 무조건 살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또 어느 점을 무조건 살린다는 거는 다른 점에 갈 수도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몰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는 살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본사 직권으로 어떤 업체는 공급을 하고 어떤 점주는 공급을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또 점주분들이 어떤 이 본사 행태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디다 좋은 거를 줘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영석 대표가 또 사과문을 냈거든요. 그 사과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그동안 본사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사건도 생각나셨을 텐데 충분한 사과였다고 보십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점의 갑질 문제, 뭐 여러 가지도 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시는 또 소회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고 마치죠. 네, 사람들이 몰랐던, 근데 알아야 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게 되고 해서 저는 이미 피해를 보고 떠났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각내 야채가게 생일 전날엔 잊지 말고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라고 본사가 공지를 띄우기도 했고, 스승의 날엔 이 대표가 직접 점주들 채팅방에서 찾아도 오고 선물도 준 점장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떼더니 감사하단 말 한마디 안 한 점주들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욕설은 2주에 한 번 열리는 가맹점주 교육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점장들 교육하는 주간에 그런 거 들어보죠. 진짜로 쌍욕에서 이렇게 너는 부모된 자격도 없는 진짜 막 너무 심하더라고. 창피함. 너무 창피했어 그때 진짜. 심지어 이영석 대표가 영업 자세를 강조하겠다면서 교육 중에 점주와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인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행상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400억 원대 업체를 키워낸 이영석 대표는 장사의 신으로까지 불리면서 이 씨의 성공담을 소재로 한 뮤지컬과 드라마까지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의 뒤에는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또 금품 상납까지 요구하는 도를 넘는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 야채 가게는 가맹점을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다릅니다. 외부 모집이 아닌 본사 직원들 가운데 선발을 해서 가맹점 점주가 되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본사에서 오픈하는 비용을 대줘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해명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맹점을 내주는 방식이라면 가맹비를 사전에 받는 행위여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이제 주인이 그 독립을 시켜주는 잘만 운영이 된다면은 그 권장할 만한 시스템인데 이제 이게 가맹사업 외피를 입으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영석 대표는 오늘 자신의 잘못은 모두 반성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현직 점주들은 자신들은 갑질이라 느끼지 않았다며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는 총각내 야채 이제 따귀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 똥개야 진돗개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진돗개입니다. 그랬더니 귀싸대기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너 똥개야 진돗개야? 진돗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때리고 나서 위축되겠죠. 따귀를 때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다 짜고 네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형이 너 잘하는 거 알지? 나쁜 쪽으로 몰려면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쁜 겁니다 아마. 전직 점주들은 이 외에도 똥개 교육이라는 유료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500만 원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는 무료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부모만이 가 있기 때문에 시봉하는 수준이죠. 뭐. 가맹점 차릴 때 드는 월세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같은 목돈을 본사가 우선 대주고 가맹점주가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본사에 비해서 가맹 사업자가 여유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구조적으로 여유한 위치일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금품 상납 요구가 이어져도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게 전직 점주들의 얘기입니다. 단톡방에 나 이거 사줄 사람 해가지고 사진이랑 같이 올라가는 선착순이죠.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이 사주기로. 이영석 대표는 해당 점주가 먼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비용의 반을 보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의